얼마 전에 제가 요 바로 사무실 옆에 농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까우니까 거래하기 쉽겠다 싶어서 통장 하나 만들러 갔다가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은 아닌데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분이 나빠서 이거 도저히 뭐 통장을 만들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통장은 다른 통장이거든요. 좀 멀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해서 이거 바로 쉽게 만들 수 있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뭐 자동이체를 뭐 3건 정도 해야 되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죠. 월급 통장처럼 들어오는 거를 이쪽으로 해야 되고, 뭐 몇 가지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도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따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느냐 그랬더니 직원의 대답이 조금 의외였어요.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식의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법은 계속 뒤처져 있고 너무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황당해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김종익입니다. 자, 오늘은 바깥 세상에서 불고 있는 비트코인의 열풍과, 열풍이 아니죠, 뭐 거의 광풍이죠. 그것과 우리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그냥 관심이 없어도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좋은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보면 비트코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가 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암호화폐, 이걸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네트워커들만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리더들한테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아느냐고 물어보면 에이, 저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옛날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컨택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 꼭 했던 얘기가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30년 정도 흐른 지금의 시기에 가장 고정관념이 센 집단이 혹시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안 터줄 정도로 이 비트코인이 아주 사회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네트워크 리더들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거나 관심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리더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이에 하부라인들, 밑에서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 직급에 있는 분들은 아예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예전에 사업했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몇 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를 최고 직급자는 아니더라도 월 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직급자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너무 보람되죠. 그런데 그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다 그쪽으로 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 싱가포르에 전설적인 네트워커가 하나 있죠. 아주 어린 나이에 상당히 그 높은 부를 쌓았죠. 그 사람이 아마 세계 최고 직급자 카운트다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그 직급 달성했다는 얘기가 없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쪽 싱가포르 쪽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다 빠져가지고요, 그냥 한순간에 박살이 났대요. 그냥 박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가 다 와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예전에 네트워커로서 알았던 그런 분들이 가끔 찾아오곤 합니다. 뭐 저도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만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본인도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쉽고 돈 벌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렵다.
저는 그때 이제 흥미를 느끼기는 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 먹은 게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뭔지는 좀 알고 거절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계속 모르고 거절만 하기에는 이 지금 광풍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고 간 사람이 조금 독특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분이셨는데 이 피드가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페라리에다가 뭐 포르쉐에다가 외제차가 뭐 질비하게 있고 뭐 다 자기 거래요. 시계도 한 1억 넘는 거를 뭐 차고 있고 자기 손목에 찼으니까 뭐 빌린 건 아니겠죠. 그리고 현금 따발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개 박스를 이제 열으면서 보여주고 있고 고급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와인을 마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들이 얘기하는 돈지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계속 좀 흥미 있어서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때문에 돈 번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조금 격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런 좋은 정보를 줘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비아냥의 쪽의 그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피드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사기다, 사기.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사람의 피드를 쭉 보면서 옛날에 추억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처음 제가 20몇 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할 때에 그때 당시로 싹 시간이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신기했어요. 그때와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했을 때 이 업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돈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땐 비디오였었죠. 성공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때에 나왔던 영상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저택에다가 외제차가 뭐 몇 대씩 있고 차고에,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뭐 고급 시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뭐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 뭐 섬이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자기는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바쁘게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까? 뭐 이런 아주 느긋한 성공자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비디오였었거든요. 리더들은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젊은 친구가 보여준 그 피드와 제가 20몇 년 전에 그 비디오를 보면서 봤던 그 장면들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사기라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이 넘었어도 섬을 소유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외제차가 뭐 몇 대씩 있거나 뭐 1억짜리 시계를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명단을 작성하고 이제 거절의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림의 세계죠. 아주 상당히.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고 그냥 꿈을 먹고 사는, 뭐 그걸 버텨야 된다 뭐 이러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굳이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매스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한 백만장자가 된 성공한 사업자였어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11가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수입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의외였죠. 아니 모든 세상이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당에 이 사람만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신선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자, 비트코인은 사기도 아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미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모든 기회는 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돈을 벌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매스컴에서도 비트코인을 안정화시킬 때가 됐다는 둥 슬슬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는 저는 그 백만장자가 얘기했던 그 말을 따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잃어버려도 되는 괜찮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트코인을 다단계의 형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버 절대 안 됩니다. 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의 어떤 한 금융의 어떤 한 도구로 정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뭐 기회라든지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안정화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또 다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것의 대안으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외면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뭐 온몸을 던져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몸살, 이 과도기는 내년 정도까지는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는 저희 네트워커들도 조금 조직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커들, 어떤 네트워커는 한 레그가 그것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다단계 형태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잃어버려도 될 만한 돈을 조금씩 투자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내년 정도가 지나 이것이 법제화가 되고 저도 이제 계좌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반드시 옵니다. 왜? 법은 조금 뒤처질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꼬박꼬박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과도기가 지나면 안정화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시기만 우리가 조금 버텨낸다면 그 이후에 그때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올바르게. 자, 올바르다는 말은 뭐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것이 아까 그 피드의 그 주인공처럼 뭐 옛날에 네트워크 성공했던 사람들이 삶을 보여준 것처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섬을 사고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뭐 외제차가 뭐 열몇 대씩 있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돈 때문에 뭘 못한다든지 내 아이하고 그것 저것 다 집어치우고요. 빚이라도 없는 세상,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재밌게 신나게 멋있게 내 조직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네트워크를 떠났던 비트코인 쪽으로 쏠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광풍 반드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멋지게 재밌게 이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요새 조금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